10월 31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우디 국방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갔고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한다고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투입한다면 다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전면전이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3%대 하락이 나오면서 전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모습. 다만 국채금리는 또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0년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상식위에 벗어난 시장이에요. 증시랑 국채금리가 같이 오르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변동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승 원인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재정적자가 무려 23% 증가한 2,300조 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상환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조 원을 추가적으로 면제를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학자금에 대해서 나라에서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9월달 소비 지표가 떨어져야 되는데 왜냐면은 학자금 대출을 이제 갚아 나가야 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정지된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라에서 갚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전문가들이 더 이상 이거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추가적인 부양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재선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적인 부양 정책을 쏘아낼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합니다. 요거 약간 좀 이야기가 세긴 하는데 자, 이 박근혜 정부 때 170조 원 정도 재정 적자가 났어요. 이때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 말아먹을 일 있냐 어떻게 할 거냐고 난리가 났는데 문재인 정부 때 410조 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국가 채무가 이때까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한 500조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 410조 원이 늘었어요.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 코로나 때 워낙 많이 자영업자들이라든가 회사에 대한 대출을 많이 해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지금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이 되었습니다. 자, 1000조 원이 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 윤석열 정부 때는 우리 빚이 너무 많아서 지금 우리 이번에 재정 긴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재정 긴축할 거고 세금도 좀 적당히 걷고 기업 친화적인 위주로 하겠다 했는데 지지율이 안 좋아요. 지지율이 안 좋습니다.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뭘 선택하느냐? 코로나 지원금 57만 명에게 준 8천억 원을 그냥 나라에서 준 거로 할게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년에는 총선이 있고 그리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11월달, 4월달, 11월달 했는데 이제 그걸 앞두고 열심히 돈을 풀어 제끼는 겁니다. 시장이 거기서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더 이상 미국이 재정책을 추가적으로 확대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통하지 않아요. 어차피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하고 싶으니까. 지지율 떨어지니까 지원금 풀어버립니다. 왜? 총선에서 이기고 싶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연말 랠리라든가 대선 랠리는 한 번, 두 번 정도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예전에 한 2, 3년 전에 유행했나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과연 그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보면은 시장 경제에 약간 인문학을 많이 녹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명한 게 있죠. 태풍이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마을이 쑥대밭이 된 데서 생필품을 더 비싸게 받아도 되냐? 이런 정말 시장 경제에 입각할 것인가? 아니면 약간 더 싸게 팔아야지 약간 인류애적 인문학적으로 할 것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과 여러분들 경제 시장은 이 정의라는 게 전혀 통하지 않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각자의 헤게모니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된다. 좀 안타깝죠.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약간 희생을 하면서 노년층들이 희생을 하면서 밑에 단계에 빚을 안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정부가 국민연금 완전히 개혁해가지고 이제 다 여기까지만 받고 이때까지 낸돈만 돌려주겠습니다 하면은 폭동이 일어날 거죠 아마.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 정의는 없다. 항상 돈에 의해서 정치적인 의해서
시장이 갈리는 거다라고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선 앞두고 막 정치적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 그 사람들 다 직장인이야. 직장인이니까 정의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걸 계속적으로 알고 있죠. 돈을 찍어내잖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돈을 찍어내고 우리나라도 지금 돈을 찍어내잖아. 양적 완화잖아 이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단기적인 반등은 한두 번 나올 것이다. 다만 외국인 투자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안 들어올 겁니다. 제가 어제 마감 시장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대형주의 비중을 줄이고 중소형주 업종들 테마주 위주로 계속적으로 시장에 단기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슈는 이미 더 나왔죠. 이거 제목을 제가 못 바꿨는데 이미 이 10월달에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훨씬 더 많이 버텼어요. 하락폭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형주가 하락폭이 좀 더 크죠.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대형주가 밀어올리기에는 증시 거래대금과 자금이 시장에 녹록치 않다. 별로 많이 없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바꿀게요.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S&P 500이 3,900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거 찍고 반등할 것 같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전문기관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골드만삭스 뿐이다. 이야기가 근데 골드만삭스도 슬슬 국채 수익률이 배당률이랑 똑같은데 굳이 배당률 살 필요가 있나? 안전한 국채 수익률 사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높다. 그리고 5%가 이제 정상금리 될 것이다. 뉴 넘버는 이제 5%다. 이렇게 되면은 국내 증시는 버티기 힘들죠. 자 이렇게 되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 할 뿐이지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달러로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 있게 하면 돼요. 달러로 우리나라 주식 사면은 우리나라 주식 사려면 여러분들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원화로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해야 되니까 지금 한차 손익이 계속 발생하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외국인들이. 근데 달러로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헛소리 같죠?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달러로 우리나라 주식 살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갈 필요가 없다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아시겠지만은 그 이스라엘 비행기에 막 시위단이 가가지고 막 저 이스라엘 놈 잡아라 하면서 또 시위가 번지고 있죠. 정말 이렇게 잘못되다가는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이렇게 편을 먹어버리고 나머지 또 국가들이 이렇게 정말 좀 이 글로벌 경제가 디리스킹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 국가잖아요. 제조업 국가잖아요. OECD 국가 중에 몇 안 되는 제조업 국가인데 전 세계가 사이좋게 놀아야 됩니다. 잘 친하게 지내고 그래야지 너도 이거 팔고 너도 이거 팔고 너도 이거 팔 수 있는데 둘이 싸워버리면은 선택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선택하잖아요. 나야 중국이야 선택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미국을 선택했죠. 미국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일단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당분간 쉽지 않다. 빨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고 중동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든지 중국이 그냥 깨갱하면서 완전히 우리는 그냥 미국 오른팔 할게 라고 하든지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건 정치적인 게 워낙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이 흑연 수출 통제 때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12월부터 지금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 뉴욕 증시는 테슬라를 빼고는 다 올라갔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이 좀 크게 나왔고 좀 재밌는 거는 테슬라가 크게 하락했죠. 두 가지 악재가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자 우선은 파나소닉이 배터리 판매 전망이 하향될 거다. 그리고 전기차가 앞으로 판매가 둔화될 것이라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테슬라, GM, 포드, 파나소닉 다 경고하고 있어요. 전기차 이제 안 팔린다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자재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가자지구에다 스타링크를 제공했어. 통신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면은 테러범들이 너희 통신 이용하지 않나 끊으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안 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희랑 맞서 싸우겠다. 너희 광고 다 빼버리고 너희 제품 안 사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4% 하락이 나왔어. 테슬라가 이번 주에 엄청나게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오너 리스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테슬라가 생각한 정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한국판 스타링크 이게 뉴스 네이버 메인에 계속 인공위성 관련 테마 뜨죠. 예타 면제됐고 2024년도에 달 탐사 위성 쏜다라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 항공센터 부지도 아직 설정하지 못해놓고서는
자,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 관련 테마주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봇 다음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테마인데, 성장주 투자하실 거면 로봇 테마주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우주항공은 뭐 장기적인 플랜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스타링크 관련 테마주들은 KTCS, KTIS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관련 테마주 저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뭐 개별적인 이슈들 좋은 재료도 많은데 최근에 악재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카카오 이슈도 그렇고 영풍재지 이슈도 그렇고 뭐 대한금속 이슈도 그렇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좀 종목들의 목표가가 계속적으로 하향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자, 금양이 저는 2022년부터 3년까지 제일 시대의 작전주는 금양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말은 좀 아끼겠습니다. 워낙에 강성주주분들이 많아서. 네, 전환사채라든가 뭐 신중증권 발행 한도를 4천억에서 10조 원으로 네 증액을 나섰습니다. 한도를 높인 거예요. 종이장사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조심스럽고요. 오늘은 공모 청약 데이입니다, 여러분들. 메가터치 큐로세 컨택 바이 BI 매트릭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공모 청약을 하니까 오늘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하는데, 사실 이미 11월달, 12월달은 연준의 금리 동결이 확정입니다. 확정이기 때문에 뭐 금리 관련해서 이제 흔들릴 것보다는 전장 리스크가 어느 정도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FMC 목요일날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중요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파월 연준의장이 발언하고 다 떨어졌어요, 올해. 그래서 파월 연준의장의 입을 좀 막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만 우리나라 오늘 시장은 올라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 근데 어제처럼 대형주가 끌고 가진 않을 거예요. 어제 사실 2차전지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지만은 워낙에 가지나폭이 나기 때문에 올라도 막 3, 4% 이렇게 올랐잖아요. 막 정말 대대 상승하려면 대형주가 5, 6, 7%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중소형 업종 위주로 테마는 계속 돌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이 좀 긴데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오늘은 상한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